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공유 숙박을 운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다혜 씨가 운영하던 에어비앤비 두 곳 모두가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업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영업이 가능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주영 기자가 함께합니다. 자, 김 기자, 문씨 업체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게 그런데 불법입니까? 네,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신고한 숙소에는 사업자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서울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한옥체험시설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숙박만 가능합니다. 문 씨가 운영한 에어비앤비 제주 단독주택은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서울에 운영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시설이어서 애초에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에서도 에어비앤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불법 숙소 얼마나 많다는 거죠?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서울 지역에 등록된 에어비앤비 수는 올해 3월 기준 16,600여 개인데 합법적으로 등록한 객실 수는 4,8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등록 건수 중 70% 이상이 미등록 업체라는 건데요. 허가받지 않은 업소들이 난립하면서 강남 등 시내 오피스텔들에서는 층간소음과 쓰레기 배출 문제가 계속 불거졌고 마약이나 몰래카메라 등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체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까? 네,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업체가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유 숙박 시장은 3년 새 10배로 커졌는데요. 이런 시장을 노리고 미신고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이 문제로 계속 지적을 받자 에어비앤비는 이달부터는 영업 신고증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미 등록된 업체들도 1년 안에 영업 신고증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법 업체가 많이 나올 때까지 정부가 방치한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단속이나 처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매년 지자체가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혜 씨처럼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단속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결제 전까지는 정확한 주소가 뜨지 않아서 주변 제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단속한 건수를 보면 한 해 100여 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호스트하고 게스트는 문자로만 주고받잖아요.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 에어비앤비를 운영자를 알아야 되는데 운영자랑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규제 자체를 좀 완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공유 숙박업계에서는 해외 기준에 맞춰 내국인 숙박 금지라든지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을 풀어달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국내 플랫폼에서는 내국인 숙박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정에 맞는 공유 숙박 제도 양성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이 공유 숙박이라는 게 좀 빠른 법제화가 되어야 이게 합법화된 비즈니스로 되는데 법이 결국에는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 네, 시장은 이미 커져 있는데 규제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